네, 이어서 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슬기로운 투자의 또 고건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그 투자를 실천하자라는 주의의 고건호입니다. 고건호 예, 전문가님이시군요. 제가 이름을 잘못 호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건호. 예. 어떤 건자예요? 어떤 호자신가요? 굳셀 건자에 네. 클 호자입니다. 클 호자. 예. 네, 굳세고 큰. 호자. 네. 몸도 큽니다. 네, 이름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의 네. 또 수익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또 예. 많은 또 전략과 또 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첫날부터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기는 예. 한데 저희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흐름 좀 보이고 있죠. 네, 앞으로 슬기로운 투자 어떤 부분을 어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섹터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쪽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왜 엔터테인먼트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생활 속에서 트렌드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고 우리들이 처음을 투자를 하든 나중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네. 엔터테인먼트를 골랐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택트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엔터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엔터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예, 하이브고 맞습니다. 예. 기존의 그 엔터 3사, JYP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때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엔터주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연예인들 키워가지고 그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는 다른 그 정도까지만 역할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어떻게 엔터주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연예 기획사를 넘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는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지금 주식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역으로 보자면 오히려 사야 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엔터주는 이제 일회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살짝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가 맨 처음 상장했을 때 상당히 올랐다가 확실히 떨어졌고 네.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엔터주를 아까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 예. 리스트를 보면은 예. 말하자면 하이브를 포함해서 YG까지 예. 대형 엔터주들이 있고 예. 그 뒤에 본인들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좀 중소형 엔터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중소형 엔터주도 괜찮을까요? 중소형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 중소형 엔터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일단은 보세요? 중소형 그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 엔터주라는 것은 사실 연예인들에 대한 그 인적인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사람 장사다 이렇게 예. 얘기하죠. 많은 발언을 잘못했다거나 최근에 네. 여러 가지 무슨 정치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PC에 대한 발언 네네. 이런 발언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매도당한 것도 있고 아티스트 의도는 다르게 네. 그에 대해서 그 소속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엔터주에 관심을 갖는다면 예. 대형주 쪽으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죠. 예.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게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 말고도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는 그만큼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에는 용이하고 또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이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 엔터주가 좋다. 더군다나 한류 이 관련해 가지고 엔터주가 전망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엔터주라는 것 자체가 이 인적 자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BTS 때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JYP나 S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좋은 가수들을 많이 발굴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좀 크고 난데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나면 이 말하자면 헛개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라는 것이 사실상 당장 새로운 그룹이 나오게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그룹도 준비하고 있고 이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 차원에서 봐야지 너무 한쪽 이전한다 바로 이제 그쪽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대비도 안 한 회사라면 사실상 투자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 네. 그런데 왜 엔터주들 가만 보면 무슨 호재가 하나 나왔을 때 주가가 예.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너무 주가 흐름이 심하다는 데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인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서 우리 팬덤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상 뭐 굿즈를 산다, 무슨 뭐 음반을 산다 그렇게 뭐 팬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획사에 주식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 응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뭐 추이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쉬운 것이 그 새로운 그룹이 런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컴백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 저희는 목적은 이제 그 회사를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목적이 제 1순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주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종목, 뭐 종목 달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네. 때마다 좀 찬물을 많이 끼얹습니다. 예. 야, 종목 얘기하지 마. 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장을 이제 종목을 바라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종목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종목을 보는 것도 맞기는 맞거든요. 예, 수급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다 보면 맞는데 지금 가져오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하이브를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 또 엮여가지고 하이브가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다시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뭐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그렇고 또 요즘엔 또 그룹이 나오면 이렇게 짧게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군대를 가거나 몇 명이 빠지더라도 그렇죠. 유닛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많이 하고 이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여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다방면으로 또 뭐 굿즈라든지 뭐 리스크를 좀 많이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마약에만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악재가 터지지만은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조금씩 꾸준히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서 담아가는 그런 전략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빅4 그리고 플러스 원을 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를 한쪽 회사만 몰입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뭐 같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빅4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뭐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 플랫폼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마케팅을 음반 유통한다든지 마케팅을 공유한다든지 서로 극단적으로 보자면 서로 컴백 일정 겹치지 않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기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몰빵하기보다는 약간 몰빵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나눠서 분산을 좀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엔터주가 플랫폼 쪽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제페토, 메타버스 제페토 같은 경우에 각 엔터사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일부는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어떤 큰 대세 플랫폼이 돼버린다면 오히려 제페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물론 우려가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 그거 걱정하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흔히 요즘 흔히 뉴스에서 요즘 메타버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메타버스는 좀 길게 보면 저 1993년도 대전 엑스포 때 우리 그때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도 던져보고 막 허공에다가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거고 흔히 우리 온라인 게임 그 예를 들어 리니지라든지 뭐 온라인 게임 뭐 RPG 같은데 그런 데서도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게임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유희나 뭐 아니면 여가나 게임이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취득한다.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사전을 본다든지 뭐 하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차원적인 인터넷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랬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게임이 거 아닙니까? 바뀌죠. 지금 근데
젊은 세대들 1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익숙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는 이유가 인터넷의 어떤 시스템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로블록스 들어가서 검색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 부분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 기반도 좀 바뀌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브나 뭐 JYP나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인기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의 지금 거의 최대치 아닌가요? 최대치라기 보기에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한류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탄이 이렇게 클지도 몰랐고 뭐 다른 이제 블랙핑크가 클지도 몰랐고 처음엔 시장은 미미합니다. 다만 메타버스도 그만큼의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사실상 우리의 생활을 단순히 그 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예 새로운 사회, 진짜 사이버 세상이죠. 구현의 이점에서는 아마 그걸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제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사이버 가수 옛날 20년 전이나 그런 얘기지만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든지 그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또 기술이 다 발전했고 그만한 걸 만들어내기 더 저렴해지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인터넷 정도의 이제 그 인터넷을 기반해서 좀 더 넘어가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뭐 원격 진료라든지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격 운전이라든지 막 그런 것처럼 좀 더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돼, 그냥 안 돼야 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아니 뭐 한류가 계속 퍼져나가고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팬덤이 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죠. 돼야 되는데 일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분석은 어떤가 하면 한류의 극대치까지 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한류를 접하고 한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접해봤다.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소속 연예인들 이 수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시장을 더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어떤 이 플랫폼이나 뭐 이걸 이용을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BTS 같은 게 3개 생겼다고 셋 다 지금 BTS 같이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빌보드 1위, 2위, 3위를 하지 1위를 셋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 어떤 한류 확산에 말하자면 극대치고 우리는 이 극대치를 유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지를 하기 노력하는 거 수성이라죠. 수성도 물론 힘듭니다. 물론 근데 언젠가는 저는 한류가 좀 어느 시점에서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대신 한류가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류가 우리나라 한국 가수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 말로 된 무슨 노래라든지 그렇겠죠. IP라든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 한류가 어떤 형태로 있을까? 단순하게 그 우리가 한국어로 된 한국 가수들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 사람으로 된 그룹이라든지 IP 좀 더 약간 좀 고차원적이죠. 단순 한국인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K-팝, 뭐 한류를 약간 항유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좀 어때요? 그러면 만약에 하이브 기준으로 따진다면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거의 최고가에 근접하는 수준 아닙니까? 최고가에 근접 수준이긴 하나 저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하이브 현재 주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주가 차트 한번 흐름 확인해 보죠. 지금 보시면 지금 31만 3,500만 원, 3,500 정도 됐죠. 됐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내려갔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3만에서 35만 정도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같은 경우는 하이브는 현재 지금 방탄이 현재 BTS가 지금 선전하고 있고 투모바이투게더도 선전하고 있고 그런 이점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하이브가 또 새로운 차기 걸그룹 런칭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디션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위버스에도 지금 블랙핑크가 YG의 블랙핑크가 지금 합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하이브가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하이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플랫폼적으로나 또 아티스트 플랫폼 쪽으로 또 좀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하이브 말고도 아까 또 다른 쪽 SM이라든지 이런 다른 엔터주 쪽에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담아뒀다가 또 이제 코로나 변이가 조금 잠잠해지고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쭉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솔직히 좀 젊은 층, 네, 우리 뭐 티네이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이런 팬덤 문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엔터주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나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슈나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추가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SM YG도 좋고 SM도 좋고 하겠지만 SM이 사실상 2분기 음반 판매의 빅퍼 중 최대였어요. 그만큼 어떤 실질적으로 네. 또 현금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매량도 이제 호조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튼튼하다 볼 수 있고 그 상반기 전체 900만 장 중 NCT만 500만 장 판매했습니다. 현재. 아주 대단하죠. 반 이상을 팔아졌으니까. 그리고 NCT가 좀 장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반기에는 유닛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거기에 콘텐츠 IP가 나왔으면 그걸로 또 파생되게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활동을 대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이제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그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가지고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했을 때 SM만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콘서트에 강한 그런 그룹이 이제 오히려 빛을 발하지 않을까 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아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 계속 자꾸 나오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랑.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볼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메타버스를 요구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IP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 IP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앞으로 SM의 이런 IP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SM이 작년에 보니까 이 단기 순이익이 크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저 콘서트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콘서트.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를 못했기 때문에 있었고 그 멤버들에 대한 활동량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SM이 당장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향후 코로나 이후로는 언젠가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생각하시게 된다고 하면 SM도 충분히 밥을 만하다. 근데 SM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SM이 워낙 다른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호텔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또 리스크가 그만큼 많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리스크는 물론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할 수 있다는 건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이 영업 실적을 보면은 코로나 하기 이전에도 영업 실적이 이러한 주가를 뒷받침해 줄 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SM이야 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미지가 뭐 새로운 그룹도 런칭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아직 돈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향후 이제 새로운 그룹인 뭐 에스파라든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SM의 흥행에 있어서 상당히 뭐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상향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사실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붙일 때는 실적이 좀 나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놓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지금처럼 결국은 언젠가 고금리가 올 것이고 이 긴축 쪽으로 금융이 돌아서게 된다면은 사실 그런 기업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SM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SM에 대해서는 일단은 긴축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원래 특성상 뭔가 하나를 예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SM 같은 경우는 그 스팟성
그 단기성으로 약간 그게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금리가 온다 그렇게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예, 해온 엄청 올랐죠. 예. 예, 종목이죠. 네,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2.8% 하락하면서 62,200원 선에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SM도 좋은 호재들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네, 최근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실적 예상이 된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또 빅4 또 지금 해주셨어요. 하이브와 또 SM 살펴봤는데 네. 또 어떤 저는 일단은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YG를 한번 보지 않을까. YG를 한번 YG 요? 예, 살펴볼까요? YG는 봐야지 않을까 YG는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예, 생각을 그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Y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호재가 있다고 하면 네, 그 블랙핑크의 리사가 현재 솔로 데뷔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26일에 우리 이제 그 음원의 강자인 악동 뮤지션이 또 컴백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그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뭐 BTS라든지 음반을 요즘 유통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할 때는 또 이제 실적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 인적적인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뭐 리스크라든지 있지만 아티스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상당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 쉬워요. YG 플러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반 예. 판매나 굿즈 판매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예. YG 플러스 그러니까 YG에서 YG 플러스를 떼낸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M이나 다른 데서는 저런 이 굿즈를 따로 판매하는 회사는 없는 거고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YG라든지 SM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제 판매나 유통사나 그런 게 있지만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가 이제 그 음반에 있어서 네. 전문적 유통할 수 있는 망이 이제 음반 유통할 수 있는 망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도 YG 이제 플러스 유통망을 지금 이용하는 것 중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이 CD나 레코드판이 아니고 예. 디지털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굿즈 판매량은 많이 안 되나 보죠? 판매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아직 이제 제가 내부적인 자료를 좀 보지 못해서 네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굿즈 사실상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콘서트 그 굿즈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콘서트를 해야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그때 판매가 극대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굿즈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예. 뭐 프랜차이즈 업소나 이런 데서 팔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단기간 먼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응원봉 하나 사는 것도 그런 것도 할 때 어떤 굿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했으면 좀 더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좀 콘서트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